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교육청 발명교실 전담부사 이상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별도 교재가 나가 있는데 그 교재 내용 외의 내용으로 주로 설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쉽게 보시고선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위주로 제가 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차이성 교육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고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실제 가능할까, 맞는 아이디어일까, 실행 가능할까를 검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발명교실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한 반에 2시간씩 이렇게 운영되는데 보통 프로그램이 한 6시간짜리 블록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2시간 하고 그 다음 주에 2시간 하고 또 2시간 하고 3주 동안 이어지게 되면 분명히 구상을 했던 건데 일주일 지나가면 까먹게 되고 또 만나 틀리나 보려고 하면 벌써 까먹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공백 기간이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또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같이 공유할 수는 없을까? 같은 팀끼리.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실패 경험을 주고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어가지고 선택한 게 시뮬레이션인데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일단 흥미로워합니다. 행동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흥미로워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까지 갖고 가서 실행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발명기실에서 문제를 주게 되면 그 시간에만 하려고 했던 반면에 요즘은 저희 발명기실 카페를 통해서 문제를 내게 되면 서로 문제를 풀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파일을 올려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오늘 할 수업 주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내용을 준비한 다음에 미리 공지해 놓으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오는 거죠. 와서 서로 네 아이디어는 어떻더라? 토론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바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한정된 시간 동안에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시뮬레이션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설치 과정이 복잡하면 절대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주소도 한 30단어 이상 넘어가면 주소를 못 찾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설치 과정이 10단계 이상 들어가면 또 설치를 못하고, 집에서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치가 좀 쉽고, 그 다음에 간단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구글 스케치업이랑 구글 스케치업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게 구글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건축 기능보다는 그 밑에 스케치 피직스, 그 다음에 AR 플러그인이라고 증강현실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파프라라고 해서 내가 스케치업으로 설계한 것들을 전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스케치업 본연의 기능보다는 다른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스케치업의 외적인 기능을 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주 내용은 푼이 될 것 같습니다. 옆쪽에 푼이 있는데 요거는 스케치업의 어떤 설치 과정이나 아니면 3차원자 표기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저학년 학생들이 쓰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스케치업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에다가 스케치 피직스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스케치 피직스라고 해서 플러그인인데요. 항상 스케치업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스케치 피직스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스케치업을 실행시키면 새로 설치된 플러그인이 보이게 됩니다. 아이콘이. 그래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스케치 피직스는 말 그대로 물리 시뮬레이션입니다. 물리 시뮬레이션. 그래서 내가 그린 걸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스케치 피직스는 키보드 조작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스틱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고 조이스틱을 한 사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조이스틱으로 실제로 아이들이 로봇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총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요. 제가 만들고 나가고 보니까 발명을 좀 부셔버리 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보면 이제 이것도 스케치 피직스인데 학생들이 그 자동차를 설계한 다음에 가상의 공간을 그리죠. 그 다음에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달려보는 겁니다. 누가 더 빨리 달릴까?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여기서 애들이 달릴 수 있는 길만 잠깐 만들어주고 자동차는 각자 만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용해서 그 공간에서 똑같이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실제로 보면 거의 자동차의 움직임과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그 컴퓨터 성능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스케치 피직스 이용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도미노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 막대만 세워놓고 복사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아이들이 굳이 도미노를 세우지 않고더라도 아니면 도미노 세우기 전에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다는 구상 차원에서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테오 얀센의 그 워커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로 복잡한 물체들도 스케치업상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바로 스케치업상에서 치수를 넣어서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를 바로 뽑아서 옆에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케치 피직스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게 스케치업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기능 중에 그 AR 플러그인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치 방법은 스케치업을 설치하고 나중에 AR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그 AR이 붙은 이유가 아규먼트 리얼리티라고 해서 증강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100% 가짜 현실인데 증강현실은 뭐냐면 현실에다가 가짜 현실을 입힌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이 요즘 그 다양한 그 발명이나 아니면 창의성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접하기 어려운 이유가 프로그램 자체가 고가이고 그 다음에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근데 스케치업만 좀 쓸 줄 알고 요 AR 플러그인만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 웹캠 하나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사각형 검정색 요 사각 박스를 하나 그렸는데요. 이건 요 플러그인 제공 회사에서 주는 요 마커입니다. 마커. 그래서 이걸 인쇄한 다음에 카메라로 들이대기만 하면 이 마커를 따라서 내가 스케치업에서 그린 물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이 수업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했던 수업 사례를 찍어놓은 게 없어서 집에서 찍었습니다. 밤에. 보면 이제 집을 하나 그린 다음에 딴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바로 내보내기가 진행이 됩니다. 내보내기가 진행이 되면 이제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봤던 그 종이 마커입니다. 마커를 내가 카메라로 들이대고 있으면 그 마커 위에 그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들어든 올리든 좌우로 꺾든 그걸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거는 제가 소주병이나 아니면 막걸리 이런 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코카콜라로 바꿨는데요. 크기를 이렇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크기를 변환이 가능하고 제가 이 종이를 실제 들어 올리면 아직 안 들어 올리네요. 종이를 들어 올리면 손 위에 콜라잔을 드는 것처럼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특허청에서 나온 팀 프로젝트 두꺼운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문화유산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발명기술에서 했던 내용은 도시 건축할 때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 어떤 적당한 어울리는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할 때 실제 만들기 전에 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갖다 놓으면 눈으로 봤을 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다가 페파쿠라라고 하는 전개도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전개도. 그래서 내가 스케치업에 그린 물체를 실제로 만들고 싶은데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실제로 만들어진 걸 인쇄를 해서 뽑는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 발명기술 같은 경우는 플로터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로터에다가 내가 그린 물체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 페파쿠라라는
프로그램은 플러그인이 아니고 따로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별도 프로그램. 그래서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요 물체입니다. 요 물체. 그 간단한 오토마타를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요. 스케치업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걸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는데 요걸 만약에 내가 만들고 싶다면 여기 나와 있는 크랭크 축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각형 박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전개도를 작성 안 하더라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오리 같은 경우는 곡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면 같은 경우는 뭐 나무를 깎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전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으로 3D로 내보내기 기능이 있고요. 내보낸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저장한 걸 다시 불러오기만 하면 불러오고 그 위에 언폴더라고 펼치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펼치기만 하면 옆쪽에 전개도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전개도가 가만 보시면 이 그 작은 조각들이 있죠. 이것들은 그 자동으로 했을 때 실제 그런 거고요. 자르는 방법을 내가 설정하면 좀 더 깔끔하게 조각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실제 제가 급하게 만든 건데 전개도를 만들어서 그 중요한 곡면 부분만 전개도를 접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는 어떤 특정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기계라든가 아니면 만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구하기 어려운 것들 아니면 그걸 모형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린 다음에 전개도 작성해서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저희 별명교실에서는 저희 그 설치교 송산중학교를 한번 그린 다음에 전개도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케치업에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푼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스케치업은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움직이는 스케치 피직스 같은 경우는 배우는데 한 6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한테는 적용하기 쉬운데 초등학생은 상당히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별명교실 설치도가 초등학교고 그래서 오히려 유용한 건 이 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푼 역시 프리웨어고요. 설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트롤 C, 컨트롤 V 폴더 하나만 복사해버리면 설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USB에 넣어서 들고 다니기도 되고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한테 적당한 이유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발명교실 같은 경우 이제 컴퓨터가 학교다 다 그렇겠지만 상당히 노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버튼 기능이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면서도 이것들이 조합이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어서 뛰어난 걸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 학생이 만들었던 걸 제가 다시 녹화했던 건데요. 보시면은 위에 아이콘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각은 사각이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기어는 기어입니다. 스프링은 스프링이고요. 그냥 생긴 대로 그 기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친구들이 그 모양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아이들한테 그 지진을 한번 실험하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 공간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사각이 나올까? 삼각이 나올까? 그래서 선생님들 잘 알다시피 대피 공간 무조건 삼각이 나옵니다. 왜 삼각형이 나올까를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진 났을 때 어디 쪽에 숨었을 때 살아남는지 왜 밑으로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요긴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이 푼 같은 경우는 유체 시뮬레이션을 또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수력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 분야에 선생님들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그 펌프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냈던 건데 이런 것들도 한번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우리 요거는 우리 나눠드린 가이드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위에서 공을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뜨린 공이 자유롭게 가다가 중간에 있던 B라는 공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건드려서 B라는 공이 맨 아래까지 왔을 때 누가 가장 늦게 가장 오래 걸리느냐 하는 게 이기는 사람이 했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 이거 시뮬레이션 실제 한 겁니다. 실제 한 걸 제가 녹화만 한 건데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하는 부분을 그리기만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서 좋았던 부분이 간접적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이렇게 직접 공을 안 건드리고도 간접적으로 내려오고, 요 밑에 그 초점달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가능하면 공이 느리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만든 건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게 실제 학생이 만든 겁니다. 약간 좀 그 순간 접착제를 쓰다 보니까 번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또 다른 학생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2시간 내에 2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간편한 주제고요. 우리 그 나눠드린 그 가이드북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갖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활용 사례 중에 중요한 게 우리 그 대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의력대회 나가게 되면 구조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트러스 구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대학교 가면은 이제 그 고체역학 정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부재와 부재를 어느 쪽에 위치시켰을 때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간단한 막대 연결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부재의 위치가 한 군데가 다르거든요. 한 군데가 다른데, 이쪽은 아래쪽에 있고, 지금 무너지 쪽은, 그 힘점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그 골드버그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요거는 옛날에 그 제가 줬던 과제가 뭐였냐면,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가장 천천히 공 하나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럼 다양한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예인데, 실제로 그 우리 학생들이 한 예는 없어가지고, 제가 찾아서 한번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이 거의 실제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션만으로도 골드버그를 아마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발명기실에서 선생님들이 골드버그 많이 하실 텐데요. 종이 자르고 이렇게 붙이고 하는 시간이 실제로 한 6명이나 8명이 움직여도 한 6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활용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 교사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교사 입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테드 같이 되게 그 유명한 그 매체를 통해서 어떤 수업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실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설계도는 있는데 봐도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요 설계도는 아까 전에 봤던 그 테오 얀센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그 워커라는 그 구조물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얘 설계도 그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게 되면 그 위에다가 그대로 그리는 거죠. 저는 하는 일이 뭐냐면 막대만 올려놓고 요 힌지 역할, 링크 역할을 하는 것들만 하나씩 떨어뜨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테오 얀센 홈페이지에는 원래 그 다리가 그 6개나 아니면 8개나 이렇게 해서 그 다족인데요. 실제로 저는 2개만 해봤습니다. 어차피 옆으로 쭉 복사되게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적절한 위치에 지금 이게 3배속으로 돌린 겁니다. 3배속.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놓고 시뮬레이션을 작동시켜보면 실제로 이 설계도가 어떤 의미의 설계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떤 현실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거가 요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설계도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응용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수업 주제, 그 다음에 창의성 있는 주제로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그 테드에서 테드인데요. 좀 건너뛰겠습니다. 테드에서 보면은 그 로봇새입니다. 로봇새. 기존에 있던 로봇새보다 상당히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그 깔끔한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수업 주제로 좀 갖고 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면 발명 중에서도 자연에서 어떤 발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그 자연에서 어떤 움직임 같은 걸 관찰하고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바꿔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요것도 중간에 요 제작자가 설명을 하면서 그 설계 뼈대 구조 뼈대를 잠깐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걸 확인해서 만든 부분인데요. 이 동그라미가 그 새의 몸통입니다. 한쪽 날개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것도 역시 3배속입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면은 거기서 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선생님 수업으로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라든가 회전 힘도 실제 이 푼이라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근데 가만 만들고 보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 아파트 들어갈 때 주차장 그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랑 실제 똑같습니다. 오늘 또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버스 와이퍼가 이걸 세워놓으면 또 버스 와이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거의 뭐 대동소이한 원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12월 달인가요? 그때 발명교사 회의 때 발표를 한 걸 또 오늘 발표해달라고 하니 제가 좀 부담이 돼서 따로 만들었던 건데요. 이거는 그 유튜브에서 캡처한 겁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어떤 분이 이런 장치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네, 음료수를 많이 마시는 모양인데 몇 개 먹었나 이제 숫자를 세시는 모양이에요. 네, 보니까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이 장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에 스프링이나 저기 은색 구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 저게 과연 왜 필요할까 저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그려보자 라는 결론을 얻어서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캡처해서 아까 전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붙여놓기 위해서 그림판에서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서 이제 아까 전에 그 푼에서 또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고 역시 그 위에다 똑같이 그려주는 거죠. 똑같이 그리기만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스프링이 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링크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를 그 사람이 만든 이유를 거꾸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킹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물체와 물체를 서로 차집합 혹은 교집합 이렇게 시켜서 물체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만드는 과정 중에 일부를 좀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만들어 보면 그 분이 만든 거랑 똑같이는 안 돼요. 똑같이는 안 되는데 그 똑같이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찾는 과정을 좀 한 5분 정도 되는 걸 뺐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결과만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체를 모델링 하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모델링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그때그때 캐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만 만들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일본 선생님이 만든 걸 보면 중간에 보시면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드세요. 네. 알아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요 밑에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원리는 똑같은데 자동으로 알아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에 가보니까 뚜껑이 있긴 있는데 그 서울 장수 음료수라고 있습니다. 예, 그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서울 장수 음료수 뚜껑을 제가 집에 좀 있다 보니까 실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 장수 음료수 회사에서 저희 발명실에 좀 협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에 제가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20명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시뮬레이션과 만들어진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걸 아실 수 있어요. 그 알고둔데요. 그 푼의 상용 버전입니다. 푼의 상용 버전. 그래서 아까 전 건 무료 버전이고요. 이건 상용 버전인데 가격이 한 15에서 45유로, 버전이 2개입니다. 45유로 한 살에 보면 한 8만원, 9만원 사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 카피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푼보다 좀 더 정밀한 모델링이 가능하고 가장 좋은 점은 한글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이 지원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하기 쉽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점은 레이저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나 아니면 속도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좀 다르고, 그 외에는 푼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돈 들여 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그 다른 기능 4가지만 올렸었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트러스인데요. 우리 그 알고리즘을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왼쪽에 힘, 속도, 뭐 운동량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힘만 표시를 해보면 힘에도 중력, 스프링, 토크, 마찰력, 뭐 수직 항력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힘만 표현해 놓으면 실제로 여기서 받는 힘을 스스로 계산해서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표시해 놓고 내가 원하는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 실제로 거기 변화되는 힘의 양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려운 그 구조물의 트러스 같은 것들을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단순히 속도만 표현했는데 또 두 명의 사람이 떨어지는데 좀 안 좋은 예입니다. 떨어지는데 하나는 물이 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충격량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에 가깝게 발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인 발명을 하고 싶다 할 때 그래프 표현 기능을 사용하시면 선생님들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아이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개는 그 레이저 기능을 설명한 건데요. 레이저 기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요 부분이 레이저 부분입니다. 레이저 두 개를 설치했는데 요 물체의 재질을 유리로 바꾼 다음에 놓게 되면 요 레이저 빛이 굴절되는 것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태양열이라든가 아니면 그 태양광 관련돼서 발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막연하게 그림을 그렸을 때보다는 이런 것들을 갖고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애들이 참여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니지만 레이저가 또 요 옵션에서 살짝만 버튼 하나만 눌러주게 되면 이게 레이저 커팅 기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우리 친구들 그 사각 깎는 원리, 그 반 깎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반 깎는 기계 원리를 제가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잠깐 만들었던 건데 선생님들한테는 뭐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거의 다 설명드렸는데 시뮬레이션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발명실 카페에다가 주제를 주고 거기에 답글 형태로 자기가 만든 시뮬레이션 파일을 올려놓고 서로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고 댓글을 서로 달아줍니다. 아, 넌 이게 잘했어, 이거 잘했어, 이거 잘했어. 혹은 좀 진도가 늦어서 바빠서 못 봤던 친구는 친구가 만들어 놓은 걸 내려받아서 자기가 개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 컴퓨터실이 초등학교는 제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중학교는 그 선택교과, 그 다음에 집중이술제가 되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실을 우리 발명교실의 장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가 교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시뮬레이션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거꾸로 생각을 못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맹신하다 보니까 무조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시뮬레이션에 먼저 넣어봐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설계 과정의 기본은 역시 종이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겁니다. 그 스케치 과정이 끝나면 그걸 넣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돼야지 무조건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설계하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독을 주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이 시뮬레이션은 이 발명에 있어서 양념일 뿐이지 주 요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알고 선생님들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는 제 네이버에 백넘버십 등번호 10번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문의 주시면 이 파일 일치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